이런 어린이집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는 제일 최악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반인 경우에는 저는 비추예요. 안녕하세요, 치치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린이집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는 좋은 어린이집, 나에게 맞는 어린이집 찾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어린이집을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제 저는 두 군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가족 운영 어린이집을. 한 군데는 이제 원장님의 어머님이 다니셨고 4세반 투다님으로 계셨고, 한 곳은 원장님의 따님이 근무를 하셨었어요. 어머님이 근무하시는 곳은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원장님 어머님이신 줄.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호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떤 할머님 선생님께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장님 어머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무셨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 준비나 이제 공동 작업을 참여를 같이 안 하세요. 그리고 원장님 따님이 계신 곳도 비슷했어요. 낮잠을 자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이제 행사 준비는 잘 참여를 안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출퇴근이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오전당직을 본인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8시 20분에 오시고 4시 20분에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연차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겨울방학에 연차를 쓰라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5일을 겨울방학을 할 건데 하루씩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4일을 연차를 써라. 근데 선생님 대부분이 4개 아니면 5개가 남는 경우였고, 그 선생님은 2개가 남았었어요. 연차로 써가지고 4일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개 남은 선생님은 4일 다 써가지고 쉬고, 그 선생님은 2개인데 4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연차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원장님한테 불공평하다. 근데 원장님이 그런 거 토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냥 세모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런 불평등한 게 나는 솔직히 별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거 나는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막 그런 성격이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딱히 피해를 주는 건 없었으니까. 어쨌든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다녔어요. 저는.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저는 제일 최악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나 교사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저는 이제 교사의 자녀가 저희 반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교사는 옆반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안 쓰여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은.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옆반 선생님의 이제 자녀가 저희 반이었었는데 뭐 대놓고 계속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슬쩍슬쩍 와가지고 보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핑계로 오셔가지고 계속 봐요. 자기 애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저희 반 식판에 그 반찬통 갖고 와가지고 저희 반 건데 주고 자기 애 더. 그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간식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놀이 시간에 다른 애들 다 보는 데서 자기 애만 먹이는 경우도 있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훈육하는 부분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옆에서 계속. 그러면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내가 굳이 다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 자녀도 같이 다니는 걸 추천해드려요. 차라리 역지사지로 같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에 관련된 문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선생님 아무리 성격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자녀, 원장님의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은 정말 적극적으로 비추합니다. 세 번째는, 면접을 볼 때 자꾸 숨기는 어린이집. 면접을 볼 때 원장님도 질문을 하지만 이제 면접자도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계속 어물쩍하게 대답하시고 애매하게 대답하시고, 그런 어린이집은 숨기는 게 많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추. 그리고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면. 뭐 또 한 가지 예로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제가 호봉이 조금 높은데 호봉을 삭제하라는 거, 경력을 삭제하라고 먼저 권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이나 주임 또는 원감이랑 같은 반인 경우. 면접을 볼 때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혹시 뭐 투다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원장님 또는 원감님, 주임 선생님이랑 같은 반인 경우에는 저는 비추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투다님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원장님을 하는 게 나아요.
원장님, 원장님, 주임 선생님이랑 같은 반이면 뭐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애를 봐야 되고 내가 혼자 일지 써야 되고 내가 혼자 서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비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런 어린이집 가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